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일반 중개계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라고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가 좋다 승낙을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쪽 의뢰인도 개업공예사에게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사주십시오 라고 중개를 하게 되면 개업공예사가 좋다 승낙을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는 이 계약에 근거해서 의뢰인과 의뢰인 간의 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의뢰인과 개업공예사 간에 체결되는 것도 계약이고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것도 계약이다. 둘 다 계약이라고 얘기해서는 어떤 계약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하죠. 근데 양자는 꼭 구별을 해야 되는 개념이었기에 의뢰인과 개업공예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앞에다가 무슨 글자? 중개자를 붙여서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자를 붙여서 거래계약이라고 함으로써 양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이 모든 계약을 총칭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계약은 초창기에 공부하실 때는 중간에다가 무슨 글자를 첨가시키면 쉽다? 의뢰자를 첨가시키면 쉽겠죠. 그래서 중개의뢰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개념이 조금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공부하실 때는 의뢰자를 첨가시켜서 중개의뢰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다가 끝끝내 의뢰자를 첨가시키면 촌스럽죠. 그래서 개념이 정확해지면 의뢰자 떼버리고 중개계약, 거래계약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시장에서는 이 중개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하면은 좋다 한마디 하고 말죠. 정 말하기 싫은 개업공예사는 무게만 딱 잡고 고개 몇 번? 2번 끄떡 하면 이것도 승낙의 의사표시니까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두계약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중개계약을 구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면 서면화, 유형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서면화, 유형하고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에 일어나서 생긴 게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가 됩니다. 또한 거래계약 체결 시에 이 성립된 계약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서면계약서로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를 거래계약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온 계약서가 요거 세 개가 전부 다니까 요 세 가지 계약서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 세 가지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중개 실무에 가면은 이 세 가지 계약서를 비교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를 공부하시는 건데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2000년 1월 28일 법령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처음부터 강행 규정으로 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의뢰인이 중개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예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에 따른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부분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권장사항이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느냐? 일반 중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네 가지를 규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중개사물의 위치 규모,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 세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 네 번째, 그 밖에 개업공예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에다가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첨가되는 걸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예사 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매수하기 위해. 그러니까 매수 의뢰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소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이 매수니까 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십시오. 이 아파트가 특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이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희망지역 동그라미 취득 희망 가격.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십시오 하니까 이 1억 원을 희망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래기준 및 공법상 제한상 중개사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래기준 및 공법상 제한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수 의뢰를 할 때는 매수 의뢰에서는 희망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취득 희망 가격 요거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해갖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로 주어지느냐 매도로 주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데 옛날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10년 정도 안 나오다가 30회 시험에서 이제 다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즘에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문제가 이 옛날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한데 한 문제씩 나오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속 중개계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